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1대1 대담 인터뷰 김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대전시 유성구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진보당의 유석상 후보를 모시고 후보의 정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유석상 후보님 소개합니다. 후보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했고요. 예, 지금 현재 쌍둥이 아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쌍둥이 아빠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예. 예. 그 이름이 좀 독특했던 것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쌍둥이들. 예. 지강이 지산이요? 예. 지자는 이제 제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한자였었고요. 원래 물, 강과 배산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임명용 한자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름을 선택하는데 국가가 좀 규정을 해주는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건강할 강자하고 네. 폐옥산자라고 해서 예. 그 한자를 이의로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유 후보님이 지금 보니까 그 선거에 2번 출마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왜 나오셨어요? 배지를 달고 싶어서 나오시긴 했을 텐데 목적하는 정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었어요. 예, 아주 높은 득표로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 네. 후보로 물론 예. 야권연대해서 단일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예,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대전에서 최초의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역주의의 광풍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정치가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려면 중앙 정치 안에서의 기본적인 의제나 혹은 토대 조건이 좀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 체급 변경을 하신 게 중앙 정치가 좀 제대로 돼야 지방 정치도 할 수 있겠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본래는 생활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지역에서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이나 풀뿌리 지역 운동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하는 그 운동들에 대한 설명, 성과가 있었다면 그런 거 좀 자랑을 해주시죠. 예, 도서관 사업하고요. 예, 기타 등등의 시민 정치 이런 걸 해보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기도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하자면 하겠더라고요. 예, 돈 되고 몸 돼서 하자면 하겠는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돈을 왜 우리가 대고 그 몸을 왜 우리가 대야 하는지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개별적 선의나 양심에 맡겨버려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강요하기도 하고 되게 멋진 삶이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여기 계신 선배님처럼 예, 되게 좋은 삶인데 예, 그 역할을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두는 건 제가 보기엔 국가의 책임 방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치가 자기 체질에 맞아요? 주변 평가도 그렇습니까? 정치하기엔 일단 머리숱이 너무 없다. 그건 심으면 돼요. 좀 열이다. 예. 예, 제가 생긴 건 좀 산적 같은데 예. 눈물이 좀 많습니다. 의외네요. 예, 저 정말 되게 많습니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우신다? 아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로 자고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나 서러움 이런 걸 보면 공감해서 펑펑 우시는군요. 예, 이건 자기 자랑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거기 정말 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들어온 판에 들어가서 네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버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키우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버텨내야 정치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여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가 진짜 우리가 필요한 정치겠죠.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는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성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후보들이 버티고 있죠. 우선 민주통합당의 이상민 의원이 아마 단수공천이 된 것 같은데 잡음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 아직 후보는 안 정해졌지만 거기도 강력한데 그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서 유 후보만의 장점, 경쟁력, 비기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건 얘기가 좀 길어져야 되는데. 길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기 자랑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거리 정치를 했습니다. 학생운동 할 때.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체류탄과 함께 입학을 했고요. 예.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해도 되겠죠. 화염병, 쇠파이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직접 쓴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런 거 썼다는 얘기 아닌 거죠? 그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걸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고 발전시켜내기 위한 거리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거리의 정치가 기본적으로 권력으로 형상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정치,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의 정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려고 기차를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산 가는 기차예요. 그럼 갑자기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리지 않고 우리 차장 바꿉시다 해서 차장 바꾼다고 기차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자 1호차에 탔었는데 자 2호차로 가자 한다고 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다른 기차입니다. 노선을 정말 새롭게 그러니까 국가가 혹은 개인이 서로 어떻게 상호의 존재 이유나 존재 근거를 양립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의 의제를 가지고 선명하게 밝혀줬고요. 그 통합진보당의 태생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걸음을 같이 해왔고 그 진보의 신념이 뭐 어떠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누구처럼 당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누구처럼 권력이나 돈의 힘을 빌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적어도 그렇진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왜소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강점입니다. 정당의 선명성과 일관성을 이야기를 하신 건데 국민들도 지금 선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11일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기존의 정당,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를 심판을 해주길 바라는 국민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통합진보당의 가치,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신다고 했는데 선거구도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하자고 하는데 야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의 본질적인 목표가 뭐냐라는 걸 뭐 대놓고 얘기를 해야죠.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 일치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의 명령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근데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 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싫다라는 유형의 개별적인 선호 여부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해보고 싶다. 네.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 받고 싶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등록금 때문에 혹은 취업도 안 돼서 말하자면 되게 고통스러운 걸 바라보기 싫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정치 권력의 부도덕함이나 부당함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통합이나 교류 혹은 공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내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방해돼. 그래서 야권연대 못해. 그래놓고 통합진보당 그 진정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이지 당신 혹은 내가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왜곡하고 무시해왔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좀 통렬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수 정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권력을 사유화한 채로 그 사유화된 권력을 가지고 다시 그 권력을 재생산해가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지 않습니까? 그 기만하는 보수 정치의 그 근본적인 생태나 속성 이걸 바꿔내야 지지를 받죠. 민주통합당 기고만장하면 안 되고요. 통합진보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진정성을 더 잘 보이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되게 보기 안쓰러운 지지율 아닙니까? 그 정신이나 이념은 동의가 되지만 선뜻 내가 너를 좋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진정성의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죠. 못하면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 위한 선거연대는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심판하고 정책적인 비전을 공유해서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마음 먹고 받아들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래나 협상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예, 그건 일단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본인으로 통합하라고 하는 것도 단일화하라고 하는 자신감도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체급 변경을 하셨습니다. 시의회 도전하셨을 때와 국회의원, 여의도 국회를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다루는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른데요. 금배지를 달고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법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쌍둥이 아이들이 5살인데요. 예. 이 친구들이 한 20년쯤 지나면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20년 후에. 예. 군대 안 가나? 이제 갔다 와서요. 그럼 28살쯤 되겠네요. 예. 근데 요놈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비정규직이 많다 그러면 비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놈들이 취직 못하면 저도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고요. 비정규직 없애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과 복지 담론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놓고 계속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라는 게 계속 80만 원짜리 아닙니까? 모든 복지는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게 하기 하려면 예를 들면 한국 경제가 되게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해외 의존적이고 또 대미 의존성 되게 강하고요. 그렇죠. 근데 실물적으로 보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되게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미 FTA 같은 것도 취재하는 걸 보면. 그래서 두 번째 하고 싶은 것, 한미 FTA를 폐기하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 체계가 필요한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라도 요즘 이제 중남미 벨트 있지 않습니까? 알바와 같은 상호 호혜에 정신에 입각한 경제 벨트 혹은 경제 블록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상호 호혜에 정신에 입각한 이제 동북아 경제권 이걸 좀 자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공부를 좀 같이 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야 그 대결 구도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가 4대강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원전을 추가하는 문제도 그 중에 하나겠죠. 제가 환경운동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4대강과 원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배워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4대강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비효율.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과가 나오긴 해요. 어쨌든 자갈은 실어 나르고 트럭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들어가는 돈에 비해 나오는 게 너무 적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환경 일반에 대한 인간의 탐욕. 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두 가지 문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단 옳지 않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뿐만 아니라 완전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리고 이후에 보면 1년에 20몇 조다, 수리비용만 한 4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년에 만약에 20몇 조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 등록금 다 무료해도 되고요. 초중고 학생들 밥 다 그냥 줘도 됩니다.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제대로 써야 할 때 써야죠.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력수급 일반에 대한 국가정책이 새롭게 한번 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냐. 계속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해서 전력을 이제 많이 얻어야 되는 건데 일단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력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이제 성찰적 자세나 태도도 필요하겠죠. 그런 삶에 대해서. 근데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 이외에 다양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북의 풍부한 수력 자원이나 이북의 자원들과 이런 이제 그 되게 전력 생산 가능치로 보면 한국이 한 8배가 된대요. 북한이. 통일을 해야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런 에너지 그렇죠. 교류 이런 거 먼저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신 거죠. 그 원전과 연관해서 좀 보면 유성이 좀 독특해요. 그 유성의 원자력 산업이 밀집해 있는 거 아시죠? 원자력 연구원이나 해결료 주식회사나 등등. 네, 제가 그 옆에 삽니다. 혹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로 굉장히 불편해하실 텐데 그 문제 해결하실 방안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전면적인 폐쇄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약간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좀 공개를 해야 돼요. 뭐가 얼마가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면 그렇죠.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작은 원자로가 하나 있거든요. 예, 있죠. 예. 하나로 원자로. 예, 예. 옆에 되게 가깝습니다. 네. 공개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포항인가요? 거기는 1년에 4조씩 이제 재원이 내려갑니다. 개발 재원이기도 하고 방패장 건설하고 난 이후에 경주. 예, 경주죠. 예, 경주예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전에는 그게 이제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거의 이제 독립회사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안정성을 당장 없앨 수 없으니까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내기 위한 국가적 측면에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건 뭐 기본적인 의무죠. 국가에서 해야 돼. 주민을 보호해야 할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시설을 했으면 근데 이제 대전이 조례나 이런 거 갖고는 하긴 어려울 거고 관련돼서 방사성 관련된 원전 그 시설은 그 지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는 원자력 연구원과 연구용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보호를 잘 안 해주죠. 그 법을 아마 입법을 하시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를 가시게 되면 사실은 뭐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변자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요구가 상충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국가대표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역대표는 어떻게 본다. 이럴 수 있어서, 그런 갈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정하시겠어요? 예컨대 이제 원전이 혹은 원자력 연구원이 필요해서 이게 있어요. 근데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이 위험하니까 안 돼. 어떻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질문 안 하셨으면 했는데 일단 그런 이제 의제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일단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걸 딛고서 새롭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인 한 명이 대표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받아주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치고 이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는 철저하게 제한된 정보 혹은 왜곡된 정보만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해라 마라라고 거의 권위적으로 강제해왔던 게 지금까지 방식이었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뭘 봤었냐면 부안인가요? 거기에 공청회를 뭐 한 1000번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청회가 뭔가 하고 이렇게 쭉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가서 주민분들 2분 만나 뵀어요. 통장님. 공청회 1번. 그 옆에 담배가게 아저씨를 만나 뵀어요. 공청회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소통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국가적 의제 전반을 부정하거나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해, 소통의 방식, 그리고 이해 방식, 그리고 더 투명한 소통, 또 공개적인 소통. 이게 전제된다고 하면 전 해결되지 않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우리 유 후보님 소통 공감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주요 그 선거운동 대상 세대가 주로 그 세대 아닌가요? 소통 공감형 세대들? 그렇죠. 제가 나이가 좀 얼핏 보기에 되게 많이 들어 보이는데요.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여서 뭐 20 혹은 40 이제 요 세대들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이죠. 요즘은 머리가 나는 약도 있다 그래요. 건강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대담 20분 동안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질문해 주길 바랬는데 제가 안 여쭤봤다거나 꼭 시민 여러분께 혹은 유권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일단 드려볼게요. 하세요. 이제 투표할 때마다 꼭 투표를 하셨고 투표 끝난 다음에 항상 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투표 당한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편, 내 편 나누는 게 정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누구랑 같은 정서와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하고요.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보편적 시민들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보적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려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유성의 유석상이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맨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 꼭 지지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유석상이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유석상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는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국회를 99%의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때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이 우리 편인지 잘 보셔서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담에 나와주신 유 후보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